네, 그리고 아마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어차피 온라인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아마 가급적이면 수업하는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 못 오셨거나 나중에 복습할 때 확인해 주면 되는데, 가끔 제가 깜빡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번 제공되지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영상을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제 수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은, 개인적으로 저 그냥 수업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수업 스타일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사실 딴 얘기 별로 안 해요. 지금 딴 얘기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얘기하자면 예전에 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막 진짜 한 시간씩 정치 얘기 하시던 그런 교수님도 많이 있었어요. 등등 뭐 별로 필요 없는 얘기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라고 옛날에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여러분들의 뭐 진로나 아니면 뭐 제가 뭐 도움이 되는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그런 거 관련되지 않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할 말도 별로 없고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수업 그냥 진도 나가면 그냥 보통 다 그냥 바로 끝내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업이 오늘도 굉장히 좀 빨리 끝날 거고 평소 때도 좀 빨리 끝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도 볼 수 있고 단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말도 좀 빠르다는 분들이 있는데 천천히 하도록, 네, 노력은 하겠지만 너무 빠르면은 영상 제공되는 거로 나중에 또 복습을, 네,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신경은 쓰고 있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아무튼 이제 쭉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네, 하도록 할 거고요.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강의가 사실 강의하기가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려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실무적인 영역에서의 강의인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이제 전공은 딥러닝이나 이런 쪽을 했었는데, 이런 쪽은 뭐 기본적인 수학적인 원리라던가 이런 게 좀 많이 있다면은, 데이터베이스는 사실은 예전에 좀 학문의 영역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약간 좀 실무적인 영역으로의 활용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뭐 실습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을 좀 추천을, 네, 드립니다. 그다음에 MySQL 같은 것도 요즘에 굉장히 쉽게도 잘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하나씩 좀 나중에 쳐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점들은 좀 공부를, 네,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빨리 끝날 건데, 오늘 아마 초창기 부분에서는 저희가 SQL이나 본격적인 환경 데이터베이스 배우기 전까지는 아마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일찍 좀 수업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은 데이터베이스 기본 개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뭐고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데이터 정보, 이런 약간 단어 설명, 좀 재미없는 단어 설명 이런 것들을 처음에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오늘은 거의 대부분 하게 될 텐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희가 보면 나오는 게 데이터와 정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데이터는 우리가 뭐 데이터, 네, 많이들 보고 있죠. 인터넷만 들어가도 굉장히 많은 형태의 데이터를 우리는, 네, 접할 수가 있는데, 그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관측한 그런 값들을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는 보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가공하거나 어떤 형태로 바꿔가지고 정보라는 형태로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업에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양한 것들을 처리할 때 다 우리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처리를 해서 뭐 정보 형태로 바꿔가지고 간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뭐 원유가 우리가 데이터라면은 그런 것들 가지고 다양하게 뭐 우유를 만든다던가 뭐 버터를 만든다던가 등등 가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라는 형태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형태의 작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보 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보 처리는 데이터에서 정보를 수출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 뭐 수업 듣는 학생들의 정보가 있으면은 걔를 가지고 우리 수업은 어떤 학생들이 듣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보 처리라고 하고,
있는 그림에서 보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평균을 계산한다거나 아니면은 수학화를 통해 가지고 뭐 1분기, 2분기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형태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데이터 같은 걸 가지고 시각화를 해서 뭐 추출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클래스나 뭐 엔드림스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써가지고 조직 운영할 때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고 얘네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써야겠죠. 조직이라는 것이 돌아가려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 할 때 필요한 게 우리가 정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활용해서 어떤 결정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크게 그냥 다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형태인 거죠.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를 적당히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처리를 해서 우리가 뭐 결정을 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회가 돌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데이터베이스를 볼 건데요. 자, 그럼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쓰는 거는 어떤 데이터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은 여기 써 있는 걸 한번 읽어보면은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통합해서 저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의에 있는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유, 뭐 통합, 저장, 운영 이런 내용들이 써 있는데요. 자, 하나씩 보자면 첫 번째, 자, 통합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통합 데이터는 뭐냐면 우리가 중복과 최소한의 중복과 통제 가능한 중복만 허용하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학교도 이클래스나 뭐 엔드림스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관리를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바꿨어요. 예를 들어서 이 클래스에 있는 본인의 출석부 사진을 바꿨다고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걸 바꾸면은 여러분들이 듣는 모든 교수님들의 수업의 출석부에서 사진이 다 바꾸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쓰지 않고 제가 여러분들 데이터 따로 관리하고 누구도 따로 관리하거나 이러면은 통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힘들고 데이터들이 굉장히 중복돼서 동시간에 다 업데이트해야 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중복을 가장 줄이는 것이 목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우리가 좋은 데이터베이스와 안 좋은 데이터베이스를 보는데 안 좋은 데이터베이스의 대표적인 예시는 중복된 데이터가 존재하고 괜히 쓸데없이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최소한의 중복을 물론 정말 완전 없어버리면은 또 그대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소한 우리가 정보 같은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중복을 없게 만드는 형태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통합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그 아래에 우리가 공유해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 아까랑 비슷하게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이클래스나 학교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저도 쓰고 뭐 행정 직원분도 쓰고 다른 교수님도 쓰고 여러분들도 뭐 각자 쓸 수 있겠죠. 그렇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형태의 공용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저장 데이터 당연히 예전에는 우리가 뭐 정말로 데이터를 손으로 막 써가지고 막 했다면은 문서를 써서 뭐 창구에 저장하고 했다면 요즘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해서 컴퓨터 접근할 수 있는 하드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그런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조직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다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징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실시간 접근, 계속 변화, 내용, 동시 공유, 내용 기반 참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실시간 접근은 뭐냐? 항상 실시간 접근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어야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내 수업에 어떤 학생들이 듣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려고 들어가면은 그걸 제가 뭐 어디 정보처에 전화해서 요청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그때
장에 접근하고 실시간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데이터를 계속 두는 게 아니라 학생이 졸업하면 뭐 지운다던가 졸업하면 뭐 학생을 바꾼다던가 이런 형태로 계속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이런 또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시 공유는 뭐냐면 제가 뭐 학생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접근에 열람한다고 다른 교수님들도 그거에 대해 락을 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것도 그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나중에 뒤에 가면은 그렇게 동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배우게 됩니다. 제가 뭐 보는 건 상관없지만 제가 어떤 데이터를 수정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동시에 수정하면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내용 기반 참조.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SQL 문을 가지고 학교에 있는 제가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제가 이 데이터가 지금 학생 몇 가지는 어떤 뭐 하드에 있고 어떤 하드에 있고 이렇게 주소나 위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체 다 한 번에 볼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뭐 우리 학과 뭐 3학년 학생을 다 불러와라 그러면 쫙 불러올 수 있게 그런 형태로 내용을 기반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러한 형태가 돼야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가지 정도 가장 기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같은 뭐 이 클래스를 이렇게 멀리서 원격으로 다 사용하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데이터랑 데이터베이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이터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는 많은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점점 뭐 빅데이터 시대도 오고 뭐 인공지능 같은 게 오면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뭐 그런 관리하고 활용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겼죠. 그런 면에서 데이터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형, 비정형 데이터, 그 다음에 애매한 영역의 반정형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형 데이터, 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structured data라고 하는데 이 structure라는 게 뭐예요? 구조라는 뜻이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데이터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보면 미리 정해진 구조에 따라 저장된 데이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냥 데이터라고 하는 형태는 대부분 이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 클래스 뭐 자기 뭐 들어가면은 학번이랑 뭐 등등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은 형식에 따라서 학생들의 정보를 쫙쫙쫙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이나 뭐 아니면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다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컬럼이 그래서 아래 데이터 같은 경우 어떤 뭐 일자, 일자, 배송 업체, 뭐 건수, 상승률 이런 형태로 내가 지금 하나씩 올 때 어떠한 데이터 형태로 들어오는지 그다음에 뭐 여기에는 퍼센트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뭐 정수 형태가 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구조를 짜놓은 다음에 그 구조에 따라서 내가 데이터를 뭐 저장하거나 활용하거나 이런 형태가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할 때도 가장 쉽고 좋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에 이 클래스도 거의 다 이런 형태일 거예요. 학생이 있으면은 뭐 학번 등등, 뭐 주소 등등 있겠죠. 주소 뭐 나이부터 생년월일부터 있고 뭐 강좌와 관련해서도 강좌 뭐 위치, 뭐 교수 등등등 다 이렇게 테이블을 기준으로 대부분 회사들은 다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형태의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형 데이터를 보면은 아래에 있는 이런 어트리뷰트 값들은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문자 텍스트 형태로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라고 하는데 변수의 관점에서는 오른쪽은 이렇게 인트 연속적인 숫자의 변수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날짜 형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 있지만 걔네가 사전에 정의된 형태로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간 다양한 것들이 다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형태는 정형 데이터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HTML 아니면 뭐 이런 공부했으면은 뭐 JSON 파일, 뭐 XML 파일 이런 것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이런 것들은 반정형 데이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정형 데이터처럼 어느 정도의 구조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는 구조에 따라서 저장이 되었지만 데이터의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랑 같이 존재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름은 우영준, 나이, 성별 이런 형태로 우리가 키랑 밸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대표적인 JSON 파일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일 형태로 저장되고 파싱을 해가지고 어떤 형태로 쓰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JSON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SQL을 쓰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NoSQL, 몽고DB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런 반전형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도 많이들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비정형 데이터. 자, 비정형 데이터는 반정형을 넘어가지고 더 이런 구조가 없는 경우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없이 그냥 저장된 거죠.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서 나오는 다양한 텍스트라던가 아니면은 이미지, 문서 등등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지나 영상 다양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아무래도 비정형 데이터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온라인에서도 많이 쓰고, 그래서 요즘에는 점점 비정형 데이터도 많이 쓰이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비정형 데이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비정형 데이터는 우리가 구조가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쓰는데 사진을 업로드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런 데 사진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사진이 있는 링크, 위치를 걸어가지고 대응을 시킨다던가 그런 형태로도 많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형 데이터는 이렇게 텍스트, 이런 테이블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미지 같은 것들을 처리하려면은 우리가 비정형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파일 링크를만 대응시켜 주거나 그런 형태로 많이들 처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에 데이터베이스가 쓰이는 다양한 예시들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오늘 굉장히 데이터베이스를 많이들 쓰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웹이나 앱 다양한 것들 어떤 웹이든 다 데이터베이스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쇼핑을 해서 할게요. 이런 쇼핑몰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예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나중에 제가 과제 같은 데이터베이스 실습 이런 설계 이런 과목에서는 과제 같은 경우 제가 시키는데 만들어 보라고 대부분 이런 거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쇼핑몰 이런 거 가상으로 많이 만드는데 자, 쇼핑몰을 생각해 볼게요. 자, 쇼핑몰만 하더라도 뭐가 있어야겠어요? 일단 회원가입 해야겠죠. 회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회원들이 볼 수 있는 물품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물품도 있고 그다음에 이 회원이 이걸 샀다 라고 하는 구매 이력 이런 것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몇 개 안 팔리면 제가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점점 많아지면은 우리가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해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판매하는 이런 것들도 이렇게 다양한 이런 정형 데이터들을 테이블을 가지고 서로 연관을 지어가지고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회계나 아니면 아래 있는 인사 같은 경우도 아마 이 학교도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이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조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뱅킹 파이낸스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다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뱅킹 앤 파이낸스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이 중요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계좌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칠게요. 근데 그 100만 원은 정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내 계좌가 그냥 100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개념은 내가 성공하면 걔가 5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또 하겠고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나중에 정말로 안전하게 배송이 됐는지 그 다음에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송금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동시성 제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이 은행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에러가 생겨서 저는 친구한테 50만 원 보내서 내 계좌에서 빠졌는데 얘는 못 받았다. 그런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잘 관리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기법들이 나중에 또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도 다 요즘엔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대학에서도 쓰이죠. 여러분들 엔드림스, 유드림스, 그다음에 뭐 이클래스 다 데이터베이스인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었던 분도 있는데 2023년도 말쯤에 학교에 데이터베이스가 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였냐면은 그때 아마 해킹 당했나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게 해킹 당하니까 정말 뭐 유드림스 뭐 등등 뭐 엔드림스 모든 기능이 다 좀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왜냐하면은 모두 다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학교에서 잘 백업도 해놨고 문제가 없어서 얼마 뒤에 다시 제대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모든 정보들을 다 그렇게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에서도 다 쓰고 여러분들 뭐 수강 신청하거나 이런 것도 다 데이터베이스에 내가 뭐 클릭 내역이라든지 언제 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항공사라든지 뭐 통신사 등등 모든 것들도 다 내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다. 그래서 뭐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뭐 위치라든지 길에 대한 모든 정보들 그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어떠한 경로로 가야 하는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유니버시티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학교 여러분들이 엔드림스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겠어요? 정말로 많은 정보가 다 필요하겠죠. 일단 학생 개개인에 대한 정보 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교수에 대한 정보, 교직원 정보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클래스는 뭐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이런 수업 정보 다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어떤 학생이 어떤 수업을 듣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교수가 어떤 클래스를 가르치는지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지도 교수가 누군지 그런 것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보면 엮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학과도 다 있고요. 학과가 바뀌면은 예를 들어 학과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굉장히 복잡하게 연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학생 몇 명 있고 뭐 엑셀로 관리하면 되지가 아니라 그 엑셀들이 그 테이블들이 다 서로 연관돼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연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뭐 학생을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평균 학점 내가 뭐 평균 학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지금까지 들은 총 학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데이터베이스를 다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뭘 하든 데이터베이스 무조건 쓰게 될 거고요. 특히 제 주위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개발 직군이 아닌 그냥 뭐 경영 지원 이런 걸로 가더라도 다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SQL은 나중에 다 배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회사에서 필요한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석을 한다거나 뭐 전략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 할 때도 회사에 있는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다 이런 SQL의 형태로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니까 뭐 그것을 내가 관리하는 직군에 가진 데이터베이스 관리 직군이 아니더라도 모두 다 거의 다 활용하고 쓰는 그런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까지이고요. 네, 아마 오늘도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두 번에 나눠서 진행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수요일 날부터는 저희가 출석을 부를 거니까 잘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사람이 많잖아요. 자극적이면 옆에 그 사람이 앉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냥 옆에 지워가지고 다들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